컨설턴트들이 모여서 만드는 프로젝트 팀을 저는 어벤져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적게는 이 기업, 크게는 이 기업이 몸담고 있는 국내 그리고 국외의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때로 압도당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적으로 회사가 닥친 혹은 풀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지원을 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15년차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정성민입니다. 경영 컨설팅의 역사는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이미 100년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 97년도 IMF를 겪으면서 큰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 적응하고 더 좋은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라는 무릎에 그 답을 해주기 위해서 많은 경영 컨설턴트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 애가 아빠는 무슨 일을 하냐고 종종 묻는데요. 저는 좀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의사가 사람을 고치듯이 경영 컨설턴트는 회사가 맞닥뜨리거나 풀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고 푸는 역할을 한다고 종종 얘기를 하는데요. 재무, 인사, 회계, 미래 비전 등등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기업이 필요한 이슈들을 분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고객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 사람의 대한 특징과 성격을 다 기술한 다음에 그 흔히들 우리가 아는 모든 유명한 국내외의 기업들이 경영 컨설팅의 고객들이십니다. 신선식품을 다음날 아침에 먹을 수 있도록 배달을 시작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택시를 더 쉽게 탈 수 있도록 새로운 어플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상품과 서비스라도 충분히 더 편리하고 더 사람들이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컨설턴트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가 본인들이 스스로 아주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면 경영 컨설턴트를 쓸 리는 없었겠죠. 단기적으로는 회사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었던 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거나 국내에서만 하고 있었던 사업을 동남아나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지역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거나 할 때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곤 하고요. 가장 짧은 주기의 프로젝트는 실사 프로젝트입니다. 듀 딜리전스라고 해서요.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하기 바로 직전에 이 인수가 적절할지,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새로 세우는 일, 어떻게 이 시장에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 코비드 상황이 많이 이제 안정화가 된 이후에 론칭을 생각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어프로치. 가장 초반에 붐업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팀이 좀 킬러 컨텐츠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부분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문서를 각 컨설팅 회사들에게 보내서 제안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질문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안에 대한 요청을 받은 컨설팅사들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얼마만의 기간에,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인력들을 활용해서 얼마만큼의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협의를 시작하게 되고요. 이 문제라는 것은 형체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서로 말을 할 때는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저 사람이 하는 문제에 대한 생각과 내가 하는 문제의 생각이 매우 다를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냥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고객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가장 먼저는 현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 고객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훨씬 오래 그 시장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반 몇 주간은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습니다. 고객사보다도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더 의미 있는 방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고객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었고 그 노력하는 도중에 만들어냈던 그 자료들을 가장 먼저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서 그 자료들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접근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전략적으로 EBS는 디지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지금보다 훨씬 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바뀌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교육과 전문 역량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게 쪼개가면서 해결 방향을 제시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들이 주로 구조화해서 문제를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MISE라고 합니다.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라고 하는 건데요. 좀 쉽게 설명하면 더 실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보일 때까지 잘게 쪼개는 것이 경영 컨설턴트들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제품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쉐어 니즈가 다 정리가 됐나요? 유일하게 티어 1 플레이를 하고 있는 제품군에서 또 활용하고 의미 있는 그 단위로만 네네. 이렇게 잘 나눠주면 됩니다. 네네. 하여튼 양이 너무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네네. 사실 우리가 일을 위한 일은 진짜로 하면 안 되고 네. 세모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경영경제학과를 전공을 하면 이 기업이 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회계라던가 재무라던가 인사나 통계 등등에 대한 지식은 무조건 도움이 되긴 됩니다. 사실은 근데 기본적으로 언어를 잘 안다고 해서 말을 잘 한다고 하지는 않듯이 이것이 경영 컨설턴트로서 훌륭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전공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훨씬 많고요. 이 언어를 가지고 깊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세모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세모입니다.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라면 저는 좌뇌와 우뇌를 좀 고루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논리적으로 잘 준비되고 완벽해야 되지만 실제로 의사소통을 할 때 이분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많이 들어드리고 신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비유와 유머와 실제로 그 교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경쟁률이 좀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기 채용 시즌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4번에서 6번 정도의 인터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별된 분들께서 경영 컨설턴트로 커리어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케이스 인터뷰라고 해서 가상의 시장에 존재하는 문제를 받게 되고요. 시간 내에 이 문제를 나만의 방식으로 구조화해서 최선의 답을 찾아낸 결과를 놓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워라밸이 좋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경영 컨설턴트들도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만 주어진 시간 내에 누가 봐도 힘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직업들 대비해서는 업무 강도가 좀 센 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야구 선수로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연습을 열심히 하고 구슬땀을 흘려도 결과로 판단을 받는 게 프로페셔널의 숙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거나 아니면 사실 의사소통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많이 고됩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그 의미 있는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겪는 것은 좀 컨설턴트의 숙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기회비용 대비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부품으로 발전할지도 모르는데 이걸 왜 지금이요? 지금 메타버스를 준비하지 않는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바로 우리 고객의 걱정이고 고민 같거든요. 그래서 그 올바른 답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끊임없이 서로 그 직급 상관없이 비판도 해가 보면서 이 문제가 정말 단단하게 해결되었는지 그 많이들 그 작업을 거치곤 합니다. 저에게 철칙이 있다면 의미 없는 답은 하지 않겠다입니다. 의견은 아무리 좋았어도 이 의견을 실제 수행할 수 없다면 좋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제들을 저희 고객사들께서 저희의 의견대로 잘 수행을 하셔서 보통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신문이나 뉴스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하면 저도 그 기업의 일원이 된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만약에 경영 컨설턴트를 본인이 나중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직업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이 시장과 이 자기가 쓰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낮게 바꿀 수 있고 내가 경영자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좀 세상을 많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실생활의 접목이 되었을 때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Cause we're curious and free, and there's so much more to see, more to play. And we're all